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신혼이라고 말할 수 있는 따끈따끈한 결혼 2년차 아내입니다. 정말 주변 친구들에게 말하지도 못할 만큼 부끄럽고 말도 안 되는 고민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는데요. 어른 되어갈수록 느끼는 고민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수치스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바로 성인용품 때문인데요. 남편과는 소개팅으로 만나서 3년 장거리 연애를 하고 결혼했습니다. 저는 창원에서, 남편은 광양에서 직장 생활했는데 처음 만나게 된 건 제 대학 동기 중에 남자친구네 회사 직원이 있는데 그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됐고 처음에는 너무 잘 맞고 마냥 좋았어요. 연애 초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걱정도 많이 했지만 그런 걱정이 정말 무색해질 만큼 저희들은 쉬는 날마다 만나서 너무나 뜨겁게 사랑을 했습니다. 둘 다 일하는 일정이 교대 근무였기 때문에 주말에는 만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남자친구가 사조 2교대를 해서 쉬는 날이 상당히 많은 편이었거든요. 한 달에 절반을 쉬는 수준이었으니까 얼마나 쉬는 날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쉴 때마다 제가 있는 곳으로 와서 사랑을 나누고 데이트도 하고 짜릿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남자친구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 살았기 때문에 불편하다면서 대부분 제가 있는 창원까지 왔어요. 회사 기숙사는 원래 직원들 외에는 출입 자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데이트를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잖아요. 혹시나 한 방에 둘이 같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기라도 하면 남자친구가 얼마나 난처해지겠어요. 그렇게 항상 제가 있는 곳으로 와줬던 남자친구였지만 갈수록 일이 바빠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금씩 회사에서 직급도 올라가고 실력도 좋아지니까 많은 일을 시켰나 봐요. 교대 근무 특성상 퇴근을 들어가야 하는 일이 많고 같은 팀에 있는 사람이 길게 휴가라도 쓰게 되면 쉬지도 못하고 계속 출근해야 하는 데다가 저랑 일정이 엇나가면 한 달 동안 두세 번 정도밖에 못 보는 경우도 있었죠. 심지어 그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 경조사 같은 걸로 예상치 못한 일이라도 생기면 한 달에 한 번 보는 것도 힘들 때가 생겼습니다. 저희 둘 다 욕구가 강한 편이라서 항상 서로의 곁에서 서로를 달래주고 위로해줘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일 때문에 자주 만나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어떻게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해도 혼자 하는 거랑 사람이랑 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 아시잖아요. 게다가 남편이 과거에 만났던 여자친구랑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 여자가 바람을 피워서 그런 거더라고요.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면 항상 저한테 지금 누구랑 있냐? 일 마치고 뭐 했냐? 왜 이렇게 일찍 자냐?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났냐? 온갖 잔소리를 다 할 때도 있었고 걱정이 많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그 여자친구에게 받은 상처 때문인지 저한테도 약간의 집착을 보이기도 하고 절대 그럴 일 없겠지만 제가 바람이라도 피우는 건 아닌지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저한테 바람 피우는 거 아니냐는 말을 하진 않지만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런 부분을 신경 쓰고 있다는 게 딱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참 불편했단 말이죠. 아무리 그렇긴 해도 그렇게 행동하는 남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성숙한 여자였기에 때로는 불편하고 답답하긴 했지만 저희들은 항상 뜨거운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보듬어주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연애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여름 휴가로 태국을 가게 됐는데요. 태국이 동남아 중에서는 가장 잘 사는 나라이기도 하고 가장 유명한 도시인 방콕과 파타야가 그다지 멀지 않아서 놀기에도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맛있는 걸 먹으면서 주변 구경도 다니고 특히 카오산 로드에서 항상 술을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카오산 로드는 태국에서 가장 유명한 번화가인데 외국인들이 어찌나 많고 시끄러운 클럽 음악을 틀어놓고 밤새도록 노는지 거기에만 가면 기분이 들뜨더라고요. 저희는 흔히 볼 수 있는 가게에 들어가서 칵테일과 위스키를 마시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구경하고 멋들어지는 선글라스에다가 꽃무늬 남방을 입고 현지인들처럼 돌아다녔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정말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팟타이라는 태국 음식도 매일같이 먹었고요. 그러던 중 태국 시내에 있는 유명 쇼핑몰이라고 해서 그곳을 구경하게 됐는데요. 정말 여러 품목을 파는 복합 쇼핑몰이었는데 신나게 구경을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구석에서 어른들을 위한 용품과 기구도 팔고 있는 걸 봤고 같이 구경하러 들어가 봤습니다. 그곳은 태국에서 정말 유명한 나나플라자라는 밤문화가 주위에 있는 거리 쪽에 있었던 거라서 아마 이런 게 잘 발달되어 있지 않나 싶었어요. 한국에서도 사실 이런 용품들을 파는 가게를 같이 가본 적이 있긴 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아주 부분적으로만 남녀가 함께 볼 수 있고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따로 되어 있어서 여자인 저는 제대로 구경을 못했거든요. 남자친구 혼자서 그곳에 들어가고 싶어 하던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곳에는 정말 뭔가 더러운 것들만 있을 것 같아서 가지 말라고 했죠. 아무튼 저희 둘 다 어느 정도 기초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상 용품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없던 상태였습니다. 근데 태국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남자 여자 구분도 없이 구경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놨고 진짜 성인 영화에서나 보던 신기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정말 사람의 형상을 본따서 만든 것들이 많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충격을 좀 받기도 했죠. 어떻게 이런 용품을 만드는 데에 이 정도로 진심일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단순히 기쁨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것처럼 살면서 처음 보는 신기한 것들이 즐비해 있었습니다. 그곳은 용품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천국과도 같은 곳이겠더라고요. 호기심에 이것저것 만져보고 있는데 당시 제 남자친구였던 남편이 자기가 쓸 거 하나랑 제가 쓸 거 하나를 사자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이런 거 필요 없다고 했지만 경험 삼아서 사보자고 하길래 각자 하나씩만 사려고 했고 막상 마음을 열고 나니까 궁금해서 몇 개를 더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각자 3개씩 샀습니다. 사람이라는 동물은 정말 적응의 동물이더군요.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하나씩만 사자고 했는데 막상 사려고 하니까 정말 고민이 많이 되는 거 있죠? 결국에는 계속 고민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남자친구가 다 사자고 하길래 3개씩 사게 된 거였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내숭을 떤다고 떨었는데 저도 이런 거에 관심이 없던 게 아니라서 다행히 남자친구도 그런 저를 이해해 주더라고요. 그날 저녁 숙소에서 맥주 한 병씩 마시고 저희는 오늘 밤이 마지막인 것처럼 뜨거운 사랑을 나눴는데요. 한 번 끝난 이후에 남자친구의 품에 안겨 있다 보니까 갑자기 아까 전에 샀던 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온 것들의 포장을 뜯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하나씩 어떻게 사용하나 싶어서 한번 작동을 시켜봤습니다. 그러고는 그것들을 쓰면서 저희는 2차전을 하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뭐가 그렇게 좋겠나 싶었지만 막상 사용하면서 사랑을 나누다 보니까 정말 느낌이 좋긴 하더라고요. 평소에 이게 없이 할 때보다 직접 써보면서 하니까 거의 대부분의 면에서 더 자극적이었고 만족스러웠습니다. 세상에 이런 물건이 다 있냐면서 저희는 완전히 정신없이 그 순간을 즐겨버렸죠. 그렇게 방 안에서만 놀다가 밤늦게 호텔 주변에 있는 수영장을 걸으며 산책을 좀 했어요. 태국도 동남아다 보니까 낮에는 너무 더워서 돌아다니기가 힘든 편인데 밤이 되면 그나마 좀 시원해지거든요. 그리고 좋은 호텔을 잡았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수영장에 불이 켜져 있었고 그 시간까지 고기를 구워 먹고 놀고 있는 사람도 있었죠. 그렇게 수영장을 지나쳐 천천히 걸으면서 남편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용품을 왜 사자고 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남편은 자기가 성욕이 많은 편인데 장거리 연애까지 하고 있고 게다가 자주 못 보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될까 싶어서 샀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끔씩 서로의 일정이 안 맞을 때는 한 달 동안이나 못 만나는데 그럴 때는 솔직히 혼자서라도 해결해야 하지 않냐고. 근데 그럴 때 혼자서 하다 보면 만나서
사랑을 나눌 때 비해서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실제와 똑같은 기분을 내보고 싶어서 한 번은 사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걸로 각자 어느 정도 욕구를 해소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보면서 욕구를 느낄 일도 없고 자연스럽게 바람 피울 가능성도 내려갈 것 같아서 샀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남자친구가 참 솔직하죠. 제가 이렇게 글을 써서 너무 노골적으로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저한테 얘기할 때는 혹시나 제가 오해라도 할까봐 훨씬 더 조심스럽게 말을 했어요. 제 남자친구가 그런 면에서 걱정이 많긴 해도 배려심이 워낙에 많은 사람이거든요. 저도 그 말에 충분히 공감을 했지만 그렇다고 너무 공감하면 오히려 제가 더 이상한 사람이 될까봐 질색팔색하면서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했죠. 그렇게 저희는 태국을 여행하는 동안 제법 여러 개의 용품을 직접 사용해보면서 실제로 이게 얼마나 뛰어난 물건인지 몸으로 직접 느끼고 있었습니다. 매번 다른 걸 사용했지만 사용할 때마다 정말 괜찮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걸 아주 나쁘게 볼 만한 물건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태국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고 며칠 동안 쉬지도 않고 뜨거운 시간을 많이 가져서 그런지 한동안 그런 생각이 안 들더군요. 하지만 사람의 욕구라는 게 정말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마음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고 고민 끝에 저는 인터넷으로 그런 물건들을 살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 검색해보기 시작했죠. 구글과 네이버에 유튜브까지 찾아가면서 그런 걸 아주 상세하게 검색해봤습니다. 어찌나 정보가 많던지 정말 신기하더군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좋은 걸 다 쓰고 있던지 웃기기도 했고 저만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나 싶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긴 늦었지만 더 늦기 전에 저도 인생의 기쁨을 제대로 느껴야겠다는 생각에 눈에 불을 켜고 지식을 습득하기 시작했고 인터넷으로 한 번에 거의 80만 원이 넘는 물건을 샀습니다. 사실 80만 원치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을 것 같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물건 가격이 생각보다 굉장히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몇 개 사지도 않았는데도 이 정도 가격이 나오더라고요. 저한테 맞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됐으니까 그쪽으로 유명한 것들을 많이 사게 됐고 그러다 보니 금액이 쉽게 올라가더라고요. 물론 그 뒤로 지금까지 이만큼 돈을 몇 번 더 쓰긴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본격적으로 이쪽 세계에 눈을 뜨고 난 뒤로 기구의 사용 빈도는 높아졌습니다. 심지어 데이트하는 날에도 가방 안에 꼭 챙겨가서 관계 시 기구도 같이 사용했죠.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남편과 장시간 못 만나도 외롭거나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외로울 때마다 이걸 사용하면 오히려 사람이랑 할 때보다 훨씬 더 좋고 이불 빨래를 한 것처럼 온 침대가 다 촉촉해지기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나름대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3년간의 장거리 연애를 끝내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한 후에도 약 1년 정도는 주말 부부로 지내게 됐고요. 그 기간에도 기구를 향한 저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항상 저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해주는 이 녀석들이 나중에는 정말 사랑스럽게 보이기까지 하더라니까요. 이런 게 정말 믿어지시나요?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 강력한 진동을 맛보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맛있는 음식이 많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맛봤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그 음식만 먹고 싶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결혼한 후에도 저는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외로움을 잘 견뎌내는데 저도 남편도 정말 극적이게 서로 서울에 있는 본사 쪽으로 발령이 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무려 4년 만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함께 살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그 사실에 무척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에게 지긋지긋한 창원이라는 곳을 떠나
남편에게도 지긋지긋한 광양이라는 곳을 떠나 저희는 대한민국의 중심지인 서울에 집도 구하게 된 거니까요. 늘 꿈에만 그리던 서울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고 본사에 출근을 하게 되니까 제대로 된 직장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주말에는 한강에 가서 데이트도 하고 대학로에 가서 연극도 보기도 하고 이태원이나 홍대 같은 번화가에 가서 놀기도 했죠. 완전히 서울 사람이 된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몇 달간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 사이에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지난 4년 동안 각자가 느끼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방법을 잘 알고 있고 이미 거기에 너무 적응이 된 것입니다. 함께 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용품의 사용 횟수가 줄어들고 남편과 직접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횟수가 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전과 다르게 남편과의 뜨거운 시간이 예전처럼 뜨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말로 표현하기에 참 애매한데 싫지는 않지만 항상 무언가 2% 부족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남편이 옆에 있는데 혼자서 기구를 가지고 해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서로의 사랑의 의무감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무작정 기분 좋은 것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인간 대 인간으로서 교감이라는 걸 느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건데 남편도 뭐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본인도 예전 대비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너무 이 물건들을 사용해서 저에게도 뭔가 변화가 온 건가 싶더라고요. 20대 초반에 그 쫄깃하고 탱탱한 게 확실히 많이 없어졌을 거잖아요. 부끄럽지만 이게 현실인 걸 어떡합니까? 그렇게 제법 긴 시간이 지나고 남편이 회식하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맥주와 함께 영화를 보고 있는데 영화에서 약간 그렇고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갑자기 제가 후끈 달아오르는 걸 느꼈거든요. 남편도 집에 없으니까 오랜만에 사랑스러운 기구들이 생각나기 시작했고 간만에 행복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티나지 않게 하려고 화장실 변기통에 앉아서 했는데 정말 변기통 위에 앉은 채로 기절이라도 할 뻔했어요. 적당히 하고 멈췄어야 했는데 차마 이게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고 며칠이 지나고 나서 또 생각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회식하거나 야근을 하거나 친구들과 약속이 있기만을 기다렸고 기회가 오면 어김없이 혼자만의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아무래도 혼자 살 때는 눈치 볼 사람도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었는데 누군가와 같이 살다 보니 기회가 와야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결국 스스로 생각할 때 제가 여기에 완전히 중독된 것처럼 더 자주 생각이 나고 간절해지고 있다는 걸 느껴서 자제하려고 했죠. 하지만 말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 원래 그런 쪽으로 워낙에 강한 여자이다 보니 조절이 안 된 거죠. 결국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몰래 혼자서 물건을 사용하기도 했고 진동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릴까봐 걱정되긴 했지만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사용하고 나면 기분이 좋았다가 무언가 모르게 찝찝하고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니지만 바람 피운 것처럼 죄책감이 밀려오고 미안하기도 하고 스스로에게 약간 수치스럽고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래서 결국 남편에게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해서 할 말이 있다고 했는데 남편도 기다렸다는 듯 자기도 할 말이 있다면서 커피를 2잔을 타서 왔습니다. 남편 이야기를 들어보니 요즘에는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만족도 높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의 의견은 나중에 아기 가질 때만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각자가 선호하는 물건으로 각자 해결하는 건 어떻겠냐는 말이었어요. 그러다 의견이 맞으면 관계를 갖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조심스럽게 각방 쓰는 것도 제안하였습니다. 이제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되고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아닌데 각방까지 쓰면서 이 기구들을 써야 한다는 게 마음이 편한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이걸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 답답하기도 하고요. 사실 같은 방을 쓰면 각자가 원하는 물건을 원하는 만큼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고, 게다가 제가 퇴근하면 바로 집에 오고 주말에도 집에만 있는 집순이기에 더욱 불편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말도 이해는 되지만 정말 각방을 써버리면 사이도 멀어질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아직까지 뜨거운 청춘의 신혼부부인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이 즐거움을 찾아가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남편과의 관계가 더욱더 자연스럽고 행복해지도록 노력을 해봐야 하는 걸까요? 너무 고민돼요.